이 말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드릴 이야기는 당신의 기존 관념을 뒤흔들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해 보였던 한 가족의 초상화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거짓말로 덧칠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모든 비극은 아주 사소한 소리에서 시작됐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 억지로 참는 웃음소리, 그리고 축축한 욕실 문틈으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 오빠, 언니 오기 전에 조금만 더. 오늘 이야기는 당신이 믿었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겁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의 끝을 목격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묻힐 뻔했던 한 여자의 인생을 세상에 알리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알려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 집은 완벽하다고,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여 본 경험. 사진첩 속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을 보며 아주 미세한 균열의 소리를 애써 외면해 본 경험 말입니다. 제 이름은 서연. 올해 45입니다. 15년간 잘 나가던 광고 카피라이터 자리를 미련 없이 던지고 전업주부의 삶을 선택한 지 10년째입니다. 남들은 저더러 아깝다고 했지만 저는 제 선택에 후회 없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자기계발 강사로 승승장구하는 남편 지훈과 그런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딸아이. 이 완벽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 새로운 커리어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남편 지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명 앞에서 행복한 가정의 비밀을 강연하고 방송에 나와서는 아내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는 남자. 사람들은 그의 진심에 열광했고 저는 그런 그의 가장 가까운 관객이자 그의 완벽한 스토리의 일부였습니다. 비극의 씨앗은 제가 가장 선한 마음으로 뿌렸습니다. 3달 전 제 하나뿐인 여동생 유라가 이혼의 상처를 안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유독 예쁘고 재능 많아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동생. 그런 동생이 빈털터리가 되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저는 모든 걸 걸고서라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지훈 역시 처제가 세상에서 기댈 곳이 우리밖에 더 있겠어? 편하게 지내게 해주어라며 저보다 더 유라를 챙겼습니다. 저는 그 다정함에 또 한 번 감동했죠. 어리석게도 말입니다. 이상한 낌새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지훈이 제게 값비싼 향수를 선물했습니다. 평소 제 취향과는 전혀 다른 아주 관능적이고 달콤한 향이었죠. 자기야, 갑자기 웬 향수야? 그냥 우리 서연이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고맙긴 했지만 어딘가 낯설어 화장대 위에 올려만 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외출하고 돌아온 유라의 손목에서 바로 그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유라야, 너 이 향수. 아, 이거? 언니 화장대에 있길래 한번 뿌려봤어. 향 너무 좋지 않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유라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 우연일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무의식적으로 집안의 모든 소리와 냄새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거실에서 들리는 남편의 조심스러운 발소리, 동생 방에서 새벽까지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같은 것들 말입니다. 운명의 그날, 2023년 11월에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에 브런치 약속을 취소하고 예상보다 2시간이나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숨 막힐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신발장에는 남편의 구두와 동생의 운동화가 나란히 놓여 있었죠.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향하는데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끈적하고 간헐적인 물소리. 그리고 아주 낮은 웃음소리. 그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주문을 외우며 욕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방음이 잘 안 되는 문틈으로 두 사람의 대화가 선명하게 새어나왔습니다. 형부, 등이 간지러워. 더 세게. 나긋하고 교태 섞인 유라의 목소리. 가만히 있어봐. 아직 시간 많아. 우리 유라. 세상 가장 다정했던 내 남편 지훈의 목소리.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주방으로 달려가 서랍 속 가장 큰 드라이버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 틈에 드라이버를 쑤셔 넣고 비틀자 안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야? 문이 왜 이래? 언니 올 시간 아니잖아. 철컥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욕조의 뿌연 수증기 너머로 서로의 몸을 급하게 가리며 엉켜있는 두 개의 실루엣. 제 남편과 제 여동생. 저는 아무 소리도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초점은 흐릿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증명할 증거만 남기면 됐으니까요. 서연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지훈이 허둥지둥 욕조에서 뛰쳐나오며 소리쳤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20년의 결혼 생활, 45년의 자매애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침대에 쓰러져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손님방으로 건너갔고 유라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또 다른 기만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을까요? 제 오랜 친구 정희가 엉망이 된 저를 보고는 당장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결심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아이 때문에, 그리고 20년 세월이 너무나 허무해서. 그런데 그날 밤 제 결심을 단번에 굳히게 만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샤워하는 동안 거실 테이블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카톡하고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는 내 사랑 유라. 같은 집에 있으면서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언니 눈치 보느라 힘들지? 조금만 참아. 어차피 언니는 오빠 절대 못 떠나.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 저는 그 화면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들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내 인내심을 얼마나 멍청한 미련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딸을 핑계로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온 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던 두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제가 온 것도 모르고 지훈이 말하더군요. 걱정 마. 서연이 걔 체면 때문에라도 이혼 소송 같은 거 못 걸어 며칠 바람 쐬고 오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걸.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가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실 쓰레기통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편의점 영수증이었습니다. 맥주, 소주, 안주.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찍힌 네 글자. 콘돔 1개. 구매 날짜는 불과 사흘 전. 제가 집을 비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수증 가장 아래 제 심장을 먹게 만든 마지막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작년 남편 생일에 선물했던 만년필로 눌러쓴 메모였습니다. 우리만의 첫 기념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혼 아닙니다. 이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철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았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용서하기로 한 비련의 아내 역할. 먼저 동생 유라를 내보냈습니다. 박유라, 내 짐 싸서 나가. 딸아이 오기 전까지. 울며불며 매달리는 유라와 너무하다며 길길이 날뛰는 지훈 앞에서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형부랑 한 짓, 평생 우리 딸 모르게 하고 싶으면 당장 사라져. 유라가 나간 후 저는 지훈에게 돌아온 척했습니다. 잠자리는 거부했지만 아침밥을 차려주고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죠. 지훈은 안도하는 듯 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다고 저는 자기를 떠날 수 없는 여자라고 확신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의 강연 스케줄을 꿰고 그의 수입과 지출 내역, 숨겨둔 비상금 계좌까지 모두 파악했습니다. 그가 유라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 두 사람이 함께 갔던 호텔 예약 기록까지 변호사와 함께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지훈의 회사 동료 아내들과의 모임에 나갔습니다. 서연아, 동생은 잘 지내? 갑자기 나갔다며? 아, 네. 좀 불편한 일이 있어서요. 남편이랑 제 동생 사이에 제가 오해할 만한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소문이니까요. 사람들은 제 슬픈 표정과 오해라는 단어 뒤에 숨은 끔찍한 진실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날개를 달고 지훈의 회사를 그리고 그의 강연을 듣는 수강생들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행복 전도사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스캔들, 그의 완벽했던 평판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시댁에서 터졌습니다. 설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를 꾸짖는 시어머니 앞에서 저는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동생 하나 품어주지 못해서 우리 아들 평판만 나빠지게 만들어. 그 순간 20년간 억눌렀던 무언가가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품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드님이 제 동생을 품은 겁니다. 그것도 저희 집 욕실 욕조 안에서요. 그 실수가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지금 여기서 모두에게 설명해 드릴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시댁을 나왔고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훈은 회사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냈습니다. 불륜 강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모든 강연과 방송이 끊겼습니다. 유라는 고향으로 내려가 치과에 들어갔다는 소식만 들려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첨부한 이혼 소송에서 저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재산의 70%를 분할받았고 막대한 위자료까지 받아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남편과 동생. 저는 그들에게 복수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완벽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했던 서연이라는 여자가 그들 없이 얼마나 눈부시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던 그 아파트를 팔고 도심의 작은 건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1층에 제 이름을 건 라이터스 카페를 열었습니다. 글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었죠. 15년 전 포기했던 카피라이터의 꿈을 제 공간에서 다시 펼치기 시작한 겁니다. 대학생이 된 딸아이는 이제 제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주말이면 카페에 나와 저를 돕고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 전 친구 정희가 그러더군요. 전 남편 지훈이 작은 회사의 경비원으로 취직했고 유라는 아직도 사람들을 피해 숨어 지낸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마감을 하고 창밖을 보는데 한 남자가 카페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늙어버린 지훈이었습니다.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행복하게 웃으며 일하는 저와 제 딸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제 모습.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잔인한 복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난 후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서연 씨는 배신이라는 잿더미 위에서 자신만의 성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의 배신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폐허 속에서 나라는 가장 소중한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재미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서연 씨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댓글로 흔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또 다른 서연 씨에게는 거대한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다음 주에 공개될 더 충격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신을 죽여달라고 찾아온 의뢰인의 소름 돋는 진실이 공개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